김정은 위원장이 전격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와 습근평 동지와 백용원 요사가 마련한 오찬에 초대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북미 중심으로 형성된 대화 국면에서 중국을 북핵 대화의 외교 테이블로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극비리의 중국을 찾은 북한의 인사 김정은 위원장이었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전에 북중 정상회담이 먼저 열린 셈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김정은, 시진핑 두 사람이 나눈 얘기, 단계적 비핵화.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뭘까요? 좀 저희가 자주 모시는 것 같지만 참 정확하게 분석하고 쉽게 설명하시는 분이라서 또 연결합니다. 어제 꾸려진 우리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자문단에도 포함된 분이세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만나보죠. 정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극비리 방문이다 보니까 이게 김정은이냐 김여정이냐 아니면 또 제3의 인물이냐 여러 가지 설이 많았는데 정 장관님은 아셨어요? 예, 뭐 가림막을 친다고 그러고 다리 밑에 뭐 감시하는 배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저거는 북한식 용어로 1호 행사구나. 북한 1호면은 김정은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최용해남, 김여정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안 하죠. 영남까지도. 김영남, 김여정까지도 가림막 설치 안 한다고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요란하게 하지 않죠. 그 정도까지. 더구나 베이징에 들어가서 모터게이트라고 합니까? 그쪽이 요란하게 하는 거 보고 이거는 정상회담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확신은 못하지만 짐작 그렇게 했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소원했는데 왜 찾아갔느냐, 왜 만났느냐, 뭐가 필요했던 거냐 이거거든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김정은 위원장이 뭐 올라탔다고 저 표현이 조금 점잖지 못합니다만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평창올림픽 참가라든지 또는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박사 교환 과정에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중간에 남북 정상회담 후에 남북 정상회담 후 북미 정상회담 중간에 한미 정상회담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 대통령이 저쪽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 그날인가 아침에 이게 끝나고 나면 남북미 정상회담도 뭐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했었죠. 그걸 보고 중국이 조금 몸이 달았던 것 같아요. 중국이 일단. 이거 우리 빠지는 거야. 이걸 말하자면 차이나 패싱이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 측에 아마 의사타진을 했을 겁니다. 좀 와서 설명해달라. 우리 좀 끼워달라. 일단 얘기를 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시진핑 주석한테 했던 얘기들 보면은 앞으로 친서도 교환하고 뭐 특사도 교환하고 정례적으로 만나고 밀접한 소통을 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잘못하면은 한미가 2대1로 북한을 압박해서 북핵 문제를 풀겠다고 나올 것 같은데 이때 좀 균형을 잡아주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거를 막아주는 그 역할을 중국한테 좀 맡기려고 간 거 아닌가. 2대1로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밀어붙일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그때에 대비한 견제용, 우리 손 잡아줄 사람 중국이 필요했다. 네, 한국이 그렇게 2대1로 나가자고는 안 할 거예요. 우리 정부가.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2대2로 균형을 잡고 그리고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일방적으로 미국이 밀어붙이는 그동안에는 일방적으로 미국이 밀어붙이는 식의 비핵화를 하려고 그랬어요. 북한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그러지만 사실 약속 안 지킨 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동안에 육자회담 열어놓고 5대1로 압박해서 문제 풀겠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럼 이게 말하자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 끼워준 거네요. 중국 끼워준 거네요. 이 판에.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이죠.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시진핑, 김정은 두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단계적인 비핵화하겠다. 선의를 가지고 임한다면 우리도 단계적인 비핵화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 시진핑 주석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의사가 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동안에 자꾸 일괄 타결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먼저 끌어내고 그다음에 반대급부라고 할까 예. 보상을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는 보상에 대해서 희망을 주질 않았어요. 미국이. 예. 요즘 와서는 또 리비아 방식으로 하자고 하는데 리비아 방식이라는 것을 지금 거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이 중국까지 가서 한 얘기는 리비아 방식으로 할 생각하지 마라. 리비아 방식은 리비아가 핵을 먼저 폐기하면 그 다음에 경제 지원 해주겠다. 해놓고는 먼저 그 말을 믿고 핵을 폐기했더니 예. 경제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 비핵화 후 보상인데 후 보상이 안 따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고는 결국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상황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그 가다피가 이제 몰락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얘기를 사실 제가 통일부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장관급 회담 할 때도 예. 북쪽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자꾸 리비아 방식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예. 육장회담에 와가지고 우린 그렇게 안 한다. 리비아 봐라. 리비아 결국은 당하지 방식으로 않았느냐. 나간다. 우리는 그건 바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튼이 리비아 방식 얘기하는데 이 사람 생각 고쳐야 돼요. 아하. 네, 그거 지금 견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선의를 가지고 믿어주고 예. 그 미국과 한국도 선의를 가지고 동시행동 취해지면 우리는 하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그 중국에 가서 시진핑하고 얘기를 했고 시진핑이 고개를 끄덕거렸고 그런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기로 합의하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믿고 싶은데 지금 전문가들 중에는 못 믿는 전문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해석이 두 개로 갈려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비핵화 의지 천명 거기에다가 방점을 찍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전문가들은 믿고 싶지만 전례를 봐라. 김정일 때도 그러지 않았냐. 하나 이루면 하나 보상 주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했더니 보상만 챙기고 결정적인 단계에서는 파기. 이번에도 그러려는 거 아니냐. 어떻게 믿느냐.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묻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요? 북한이 행동을 취하면은 미국이 보상을 해주기로 해놓고는 예. 보상만 그렇게 했는데 북한이 보상만 챙기고 그다음 행동을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무슨 보상을 해줬는데? 그때 안 해줬어요. 94년에 혹은 2005년에. 그러니까 알고 얘기를 해야지 알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소위 악마화시키는 딱지를 붙여놓고 예. 북한은 무조건 말만 하고 약속 이행 안 해. 그는 프레임에 집어넣고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북한이 과거에 6.25 전쟁도 도발하고 했기 때문에 일종의 믿지 못할 그런 구석들이 있죠. 있죠.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북한한테 이번에도 북한이 그런 행동을 안 할 거다 하는 식의 소위 말하자면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지금 분명히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약속했지만 행동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따져보면은 결국 그 북한의 반대편에 있는 쪽에서 보상을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정 장관님 이번에는 김정은이 그게 지금 하는 말들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먼저 믿고 중간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접근하면서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또 그것이 확실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건 거짓말이야. 약속 안 지킬게 하는 식으로 하면서 자꾸 그 상대방의 의사 진정성 확인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 가버리고 핵 문제는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된다 그런 식으로는 의심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상호주의로 풀어야 돼요. 상호주의로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지금 미국은요.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해야 우리는 보상하겠다. 선 비핵화 후 보상 입장을 최근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럼 이거 북미 회담 안 풀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안 풀리죠. 그렇게 안 풀리고 우리가 미국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풀린다. 그렇게 하면 안 풀린다. 또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중국과 우리가 협조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북중 회담했는데 한중 간에도 그 급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마침 오늘 지금 양재추 정치구원 겸
국무위원이 오니까 외교 담당. 예. 이제 안보실장 만나고 내일 대통령 만나게 돼 있지만. 맞습니다. 한중 간의 협력을 통해서. 예. 이제 동시행동으로 나가는 그 원칙을 합의를 좀 하고. 아하. 미국이 쉽게 얘기해서 공짜로 이걸 뺏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제 또 미국을 설득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 제가 이거 하나만 확인 드릴게요. 예. 단계적 비핵화를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말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한테 전체 지금 흐름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이 흐름에 제동이 걸린 거다. 판이 흔들리는 거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니에요. 큰 물줄기에 이상 없습니까? 아니, 일방적으로 올라오면은 제동이 걸린 거죠. 일방적인 해결을 바라는 사람들한테 제동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가가지고 중국을 끌어들이면서 동시행동으로 가자. 라는 걸 합의를 하고 왔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내놓아야 될 것이 생겼다. 그 점에서는 제동이 걸린 거지만 공짜로 올라오는 데는 제동이 걸렸지만 그러나 반대급부를 줘가면서 흘러오는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정책이 그쪽으로만 조정이 된다면 이거는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짜인 겁니다. 오히려 중국이 마치 보증인처럼 보증서는 그렇죠. 공증인처럼 이렇게 된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잤다고 표현이 조금 점잖지 못합니다만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평창올림픽 참가라든지 또는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박사교환 과정에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중간에 남북 정상회담 후에 남북 정상회담 후 북미 정상회담 중간에 한미 정상회담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통령이 저쪽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 그날인가 아침에 이게 끝나고 나면 남북미 정상회담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했었죠. 그걸 보고 중국이 조금 몸이 달았던 것 같아요. 중국이 일단. 이거 우리 빠지는 거야. 이걸 말하자면 차이나 패싱이죠. 그렇죠. 그래서 북한 측에 아마 의사타진을 했을 겁니다. 좀 와서 설명해달라. 우리 좀 끼워달라. 일단 얘기를 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시진핑 주석한테 했던 얘기들을 보면은 앞으로 친서도 건 북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동안에 육자회담 열어놓고 5대1로 압박해서 문제 풀겠다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럼 이게 말하자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 끼워준 거네요. 중국 끼워준 거네요. 이 판에.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이죠. 자, 그러면 시진핑, 김정은 두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단계적인 비핵화하겠다. 선의를 가지고 임한다면 우리도 단계적인 비핵화하겠다 이런 말을 했고 시진핑 주석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의사가 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동안에 자꾸 일괄 타결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먼저 끌어내고 그다음에 반대급부라고 그럴까 보상을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는 보상에 대해서 희망을 주질 않았어요. 미국이. 요즘 와서는 또 리비아 방식으로 하자고 하는데 리비아 방식이라. 정 장관님은 아셨어요? 가림막을 친다고 그러고 다리 밑에 감시하는 배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저거는 북한식 용어로 1호 행사구나. 북한 1호면은 김정은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용해나 김여정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안 하죠. 영남까지도. 김여정까지도 가림막 설치 안 한다고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열어놓게 하지 않죠. 그 정도까지. 더구나 베이징에 들어가서 모터게이트라고 합니까? 그쪽이 열어놓게 하는 거 보고 이거는 정상회담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확신은 못하지만 짐작 그렇게 했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상당히 오랫동안 소원했는데 왜 찾아갔느냐, 왜 만났느냐, 뭐가 필요했던 거냐 이거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김정은 위원장이 올라 교환하고 특사도 교환하고 정례적으로 만나고 밀접한 소통을 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잘못하면은 한미가 2대1로
북한을 압박해서 북핵 문제를 풀겠다고 뭐 나올 것 같은데 이때 좀 균형을 잡아주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거를 막아주는 그 역할을 중국한테 좀 맡기려고 간 거 아닌가. 2대 1로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붙일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그때에 대비한 견제용, 우리 손 잡아줄 사람 중국이 필요했다. 네, 한국이 그렇게 2대 1로 나가자고는 안 할 거예요. 우리 정부가. 그러나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2대 2로 균형을 잡고 그리고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일방적으로 미국이 밀어붙이는, 그동안에는 일방적으로 미국이 밀어붙이는 식의 비핵화를 하려고 그랬어요. 뭐 북한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 그러지만 사실 약속 안 지킨.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 중국을 방문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와 습근평 동지와 백용원 요사가 마련한 오찬에 초대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북미 중심으로 형성된 대화 국면에서 중국을 북핵 대화의 외교 테이블로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극비리의 중국을 찾은 북한의 인사 김정은 위원장이었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전에 북중 정상회담이 먼저 열린 셈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김정은, 시진핑 두 사람이 나눈 얘기, 단계적 비핵화.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뭘까요? 좀 저희가 자주 모시는 것 같지만 참 정확하게 분석하고 쉽게 설명하시는 분이라서 또 연결합니다. 어제 꾸려진 우리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자문단에도 포함된 분이세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만나보죠. 정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극비리 방문이다 보니까 이게 김정은이냐 김여정이냐 아니면 또 제3의 인물이냐 여러 가지 설이 많았는데